그 앞으로 또 살아갈 인생이 또 길잖아요. 내 운이 좋을지 나쁠지 이것도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거는 고정불변이 아니고 미래, 특히 미래의 운이라는 미래는 고정불변이 아니고 변화 가능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기점에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어요. 대신 현재는 내가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이라는 거는 환경이거든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환경이라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족 외에 내가 가장 많이 연락을 하는 사람 5명을 종이에 써보고 객관적으로 이 5명이 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잘 풀리고 있는지를 보면 5명이 다 잘 풀리고 있다. 그럼 지금 나도 좋은 운에 있는 거죠. 근데 5명이 조금 다 안 풀리고 있다. 그럼 나도 지금 좀 안 좋은 운에 있는 거고요. 일단 가족 외에 내 주변에 5명이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5명.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네. 그 주변 그 사람들의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네. 객관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타인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5명 잘 괜찮게 잘 하고 있네. 네. 그러면은 뭐 나도 앞으로 좀 잘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이 5명이 모두 잘 되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그럼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3명은 잘 되고 2명은 안 된다. 그러면 3명하고는 좀 많이 어울리고 2명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운이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다면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잘 되고 있는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얘기 들으면 이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또 들 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운이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게 맞아요. 왜냐면 운은 뺏고 뺏기고 기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양보하고 다 뺏기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많은 사람, 좋은 사람의 운을 빼오는 게 아니고 같이 가서 그냥 시너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가는 배에 그냥 내가 같이 가는 거지 그 사람을 못 가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이기적이면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 내가 잘 돼야죠. 그렇죠. 그것도 내가 잘 돼야 주변을 또 예. 그 안 되고 있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네네. 건 안 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참 조심해야 되는 그래요? 일이에요. 네. 왜요? 왜냐면 나쁜 기운이 좋은 기운을 이겨요. 아무리 작은 나쁜 기운도 큰 좋은 기운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내가 감당할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변에 아무리 도와줘도 바뀌지 않고 패기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제일 힘들 때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운은 냉정하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과연 이게 운성비가 있는 건가를 따져봐야 돼요. 그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바에야 이제 다른 데다 물을 붓는 게 낫죠. 왜냐면 실제적으로 요즘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구해절부나 이런 사연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족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은근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그걸 네.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예. 나올 수 없고 계속 그 안에서 그걸 이렇게 힘들게 꾸려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냉정해야 됩니다. 저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냉정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감당하면 모를까 같이 지금 계속 가면 발전이 서로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거를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좀 뭐 거리를 둔다거나 거리를 두고 멀리 하는 게 좋죠. 같이 살고 있다면 뭐 나와서 산든가 아니면 뭐 독립을 시키던가. 네. 이 부분이 또 되게 왜냐면 어렵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되게 크고 네. 가족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예. 상황인데 이런 것 때문에 더 오히려 그거를 좀 판단하지 못하시고 네. 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부모님인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부모님 경우가. 경우 특히. 네, 부모님인 경우. 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때문에 내가 계속 안 됐거나 아버지 때문에 계속 안 됐거나 하는 경우는 거리를 두고 연락을 자주 안 하고 좋은 날만 만나고 좋은 날 있잖아요. 뭐 어버이날이나 뭐 생일날 그런 날까지 막 이렇게 트러블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트러블 내면 빨리 헤어지고 그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떡한가요? 그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 매일 봐야 하는 상사 참 힘들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래서 서로 안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상사가 제발 잘 되라. 잘 돼서 승진을 하던가 아니면 좀 다른 데로 좀 직장 이직을 해라. 스카우트 해라.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그냥
좋게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내가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근데 어쩔 수 없이 마주쳐야 되는 그쵸. 시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유리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코로나 있었을 때 이렇게 벽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의 에너지를 차단한다라고 생각하고 퇴근하시면 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계속. 아, 맞아요. 예.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동료들하고 이제 직장, 이제 퇴근하고 이제 같이 술자리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더 기분이 이제 풀리는 게 아니라 막 같이 욕하면서 풀리는 게 아니라 네. 더 막 짜증이 나는. 왜냐면 계속 그 파동 에너지가 나랑 함께 있는 거니까. 심지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랑 안 맞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카톡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럼 대화 끝나면 저는 카톡장 나가게 해요. 왜냐면 그 대화의 그 에너지가 제 휴대폰에 있는 게 싫어서. 오. 근데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차단한 게 아니니까. 어. 네. 그렇게 아예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차단을 해야 돼요. 아, 오히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좀 잘 지내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이게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 지내볼까라고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다 품을 수 있는 정말 바다와 같은 에너지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경계를 하고 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대한 마주치지 네. 않고 유리막을 네. 쌓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퇴근 후에는 생각하지도 하지 말고 말고, 말하지도 네. 말고 카톡 주고받는 것도 나가버리고. 네. 너무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나 또한 운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좀 그러면 어떻게 좀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이건 양심이 있는 사람의 경우인데요. 나를 돌아본다는 건?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고 나는 도움을 못 주는 사람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본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 참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도움만 받는 경우라면 그것을 내가 뭘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항상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요.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물이라든지. 근데 물질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비물질적인 거, 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이런 뭐 시간, 마음, 정신 이런 걸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보다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내가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받는 건 좋은데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난 그 사람한테 그런 좋은 말 해주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은 양심이 있다면 내가 좀 거리를 스스로 어느 정도는 이제 두는 것이 좋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예. 그런 거 내가 그 사람한테 받고만 있고 내가 주기는 싫은 거잖아요. 그럼 양심이 있다면 좀 어느 정도 이제 덜 받아야죠. 내가 이기적이구나. 네. 그럼 내가 안 줄 거면은 그럼 나도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겠다. 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좀 더 나도 이제 남들한테 좋은 운을 주고 싶다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런 정성을 쏟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근데 이게 이럴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줬을 때 나 이거 진짜 필요했던 건데 너무 좋아. 어떡하지? 그럼 너무 좋아. 내 선물한 나도 너무 기분 좋아질 것 같아. 그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아닌 다른 걸로 보상하는 거 이러면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상호 간의 관계가 되면 뭐 도움만 받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주거나 도움을 줬을 때 이 상대방이 고마워 하는 것도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혹시 그럼 너 필요한 거 없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또 물어봐 주면 그것 또한 되게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냉정하게. 모든 가족 간이든 뭐 친구 간이든 기브 앤 테이크거든요. 맞아요. 그게 깨지면은 서로 원망 생기고 그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 맞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모 외에는 무조건적인 건 없습니다. 부모도 제가 볼 때는 부모도 무조건적이면 나중에 감정 상하잖아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그만큼 드려야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거 없는데 자꾸 부모님이 뭐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자녀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모든 저는 관계는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할 때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기브 앤 테이크가 내가 받은 만큼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뭔가 내가 보답하려고 하거나 내가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의지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또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살면서 내가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 어쨌든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생각지 않은 어떤 변수 이런 거를 제일 두려워하는데 그 변수 중에 제일 큰 변수가 뭐냐면 원한이에요. 원한. 누군가 나에게 품고 있는 원한. 지금은 한 명을 잘 되게 하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한 명이 한 명을 끌어내리는 건 참 쉬운 세상이에요. 맞아. 요새는 또 SNS나 그렇죠. 이런 게 네. 있다 보니까. 내가 아주 잘 될 때 나한테 원한 있는 한 명이 나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죠. 학교 학폭이나 학교 이런 폭력,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뭐 연예인 거죠. 분들이나 뭐 아니면 과거에 뭐 어떻게 했다네. 그때는 내가 별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잘 될 운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만들지 말아야 될 것이 원한입니다. 원한은 지뢰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지뢰. 언제 내가 밟고 터질지가 몰라요. 그래서 원한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5가지를 네네네, 알려주세요. 조심하시면 네네.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말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있어요. 하지 마시면 돼요. 네,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꼭 해요. 이런 말 해도 나니까 될까? 이런 말 하는 거야, 너한테.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럼 하지 마. 네. 이거 상대방이 혹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예. 서두에 이런 말 꺼낸다 그러면은 내가 받아줄 때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해야겠네. 근데 스스로 안 하는 게 좋죠. 이런 말 해도 될까? 분명히 그거는 원한을 만들 만한 말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조심스러운 말이니까 안 하시는 게 저는 우선 좋다고 보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남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분명히 그 사람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굳이 하고 싶다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좋아요. 뒤에서 이야기 안 하되 꼭 해야 된다면 좋은 이야기만. 뒷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만. 왜냐면 그 사람 귀에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랑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 멀어져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인연을 끊어야 될 때. 그때 눈치채지 못하게 끊어야 돼요. 어떡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너랑 안 볼 거야.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완전 상처받아요. 상처받고 그게 원한이 되잖아요. 서서히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끊어야 돼요. 눈치채면 원한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오히려 그쪽에서 더 이제 집요하게 나한테 집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어질 때는 눈치채지 못하게 멀어져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연락을 서서히 줄인다던가? 네, 연락을 서서히 줄인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건 이제 기술이죠. 거의 이제 기술이죠. 세상에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절대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든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무시받았다는 느낌을 들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나만 이득을 봤어. 근데 상대방이 나는 크게 손해봤네 라는 거를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손해봤다라는 느낌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것이 원한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피해만 주고 저 사람에게는 이득만 되는 관계가 있거든요. 나한테는 마이너스고 저 사람한테는 플러스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천적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나는 멀어지고 싶어도 저쪽은 나를 계속 보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데 나는 완전히 기가 빨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멀어져야 되냐면 원한 없이 멀어지려면 2가지예요. 여기 있는 거. 서서히 멀어지되 그 사람이 손해보지 않았다는 느낌으로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랑 천적 관계인 사람을 멀어지게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서서히 멀어져야 됩니다. 뭔가를 주고. 네. 크게 내가 양보하고 멀어져야 돼요. 이런 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만남을 약간 좀 줄일 때 내가 만날 때 내가 사주고 좀 천천히 또 이렇게 연락을 조금씩 줄이는 그러면 이분은 일단은 상대방은 얻어 먹었으니까 그런 게 또 이렇게 남아 있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서히 내가 손해보고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또한 또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원한을 사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SNS에 저도 이제 뭐 SNS를 하잖아요. 거기에 막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예요. 좋은 곳 가고 막 이렇게 한 거를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안 올리거든요. 왜냐면 그거 보고 누군가는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올려서 내가 너무 기쁜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걸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기쁘진 않아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주게끔 내가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 출연한 거에 올릴 수 있지만 좋은 식당 저도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안 올려요.
아, 어떻게 보면 이거네요. 자랑을 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네, 자랑을 굳이 뭐 내가 해서 그만큼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하셔도 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굳이 줄 필요는 없다 그거죠. 아, 네. 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게 나중에 또 부정적인 면으로 또 쌓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냥 단순히 좋은 데 갔나 보다 이게 아니라 네. 본인과 계속 비교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걸 보면 볼수록 내가 낮아지는, 내가 작아지고 내가 좀 비참해지는 그런 성향을 느끼면은 저도 예전에 그런 감정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닐 때 강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뭐 어떤 강사가 큰 무대 쓴 거 이렇게 올리면 부럽고 부러워. 나는 저렇게 못 될 것 같고 그런 감정 저도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그걸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감정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운이라는 게 또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렇다면 이 안 좋았던 운이 좋은 운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좋았던 운이 안 좋았던 운으로 가는 걸 느껴지는 그런 뭐 징조나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나요? 이 운은 흐름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뀌기 전에 그 징조가 있어요. 마치 계절이 바뀌기 전에 환절기가 있듯이 이렇게 징조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은 천지인 세 가지의 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운이 좋아지기 전엔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징조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늘의 운은 타이밍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준비를 딱 했을 때 그 어떤 이런 공고가 난다든지 내가 신호등 앞에 섰는데 바로 파란불이 된다든지 아하. 이런 식으로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내가 지금 이제 운의 흐름이 좋아지려고 하나 보다 라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변에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떠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떠나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게 내가 좋은 운으로 가려고 하는 징조예요. 네. 보통 이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운이 바뀔 때는 사람이 싹 바뀌어요. 좋은 사람들로. 반대로 운이 안 좋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 떠나고 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모든 반대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인은 나의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컨디션이 막 좋아지려고 할 때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운이 좋아지려고 하니까 화색이 돌고 제가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 전보다. 지금은 아프지가 않아서 그때는 좀 아팠었거든요. 특히 아프셨나 봐요. 그날이 네. 되게 아프다고. 디스크가 있어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이제 내가 화색이 돌고 막 얼굴이 좋아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레임이 있고 그렇거든요. 운이 좋아지려고 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백화점 가가지고 장난감 이렇게 보고 나 저거 갖고 싶어 하는 그 표정 있죠. 그 표정이 나와요. 왜냐면 운이 바뀌기 전에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내 영혼 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저 앞에 이제 저걸 갖기 전에 직전이니까 표정이 상기돼 있고 밝고 뭔가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 예전에 할 때 들어올 때만 봐도 저 사람이 어떻구나가 대충 느낌이 와요. 아무래도 그 표정이나 이런 거에서도 바로 나타날 수 바로 있겠네요. 나타나죠. 왜냐면 저는 그날 만약에 하루에 10명을 상담하면 운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을 이렇게 교차해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가 바로 돼요. 이 사람은 밝다. 이 사람은 어둡다. 이게 다 보여요. 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운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귀인은 우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운을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귀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귀인은 정말. 한 사람의 그 귀인이 어떻게 보면 잘된 운명으로 가는 열쇠가 돼서 문을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선 내가 어떤 귀인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그 귀인이 갈 때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귀인이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도 귀인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아니죠. 있네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2월 달에 제 타로 책이 나오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 책을 잘 팔아줄 수 있는 마케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종이에다 쓰겠죠. 내 책을 잘 팔아줄 마케터를 12월 안에 만난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그렇게 써요. 매일 카톡에. 아무래도 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쭉 이렇게 보겠죠. 그럼 나타났을 때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귀인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쓰고 데드라인을 언제까지 만난다를 결정을 해놔야 그 귀인이 지나갈 때 지나치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귀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귀인도 그냥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를 그렇죠. 들어서 내 책을 잘 팔아주면 내가 뭐 수익의 5%를 난 준다. 아니면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귀인을 5가지 유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귀인. 네, 귀인이 5가지 유형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걸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귀인. 뭐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빌려준다 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귀인이에요. 예,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귀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에게 확실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고민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살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는 지식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지혜인 거죠. 그렇죠. 네, 지식과 지혜라고 나눌 수 있고 다섯 번째는 나를 정말 진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5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귀인이. 그럼 나는 이 유형 중에 어떤 귀인이 필요한지를 카테고리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는 해야겠다. 뭐 이런 거죠. 나한테 어떤 사람이 솔루션을 줬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진심에 대한 어떤 마음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이 5가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서로가 귀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떠한 도움을 받았으면은 이게 그냥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예를 들어 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조언을 해드렸을 때 뭐 이렇게 작은 손편지라도 이렇게 쪽지로라도 주시면은 그게 또 되게 고맙고 그래서 더 생각나고 네. 그분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더 도와드리고 네. 싶고 이런 게 또 생기거든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제 스승님과 같은 이제 귀인분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귀인은 어떤 분이 제일 귀인이냐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는 제일 큰 귀인이에요. 상담하거나 이런 걸 딱 깨우쳐 주시는 분들 몇 분이 계신데 저는 그분들에게 때마다 뭐를 이렇게 챙겨요. 뭐 큰 걸 챙길 수는 없지만 제철 과일이라든지 뭐 어딜 내가 뭘 먹었는데 이거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그게 뭐 한 3, 4만 원 정도밖에 안 하지만 이렇게 택배로 그냥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귀인과의 또 계속 연결될 수 네. 있도록 그 인연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것도 노력이 좀 필요하네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귀인인 줄 알고 만났어요. 근데 네. 아닌 거야. 이게 사기꾼과 귀인이 처음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당하고 나서야 이제 아는 예. 거지. 왜냐면 귀인은 만나면 1분 안에 설레임을 주고요. 그 다음에 10분을 만나면 감동이 밀려와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헤맸구나. 근데 사기꾼을 만나도 똑같아요. 사기꾼을 만나도 1분 안에 설레임을 느끼고 10분이 되면 감동을 줘요. 왜냐면 사기꾼은 사기를 치려고 또 온 말을 사람인데. 또. 예.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처음부터 인연을 잘 맺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걸러서 만나야 될,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데, 뭐가 다르냐? 네. 내가 구별법. 사기꾼을 10회를 만나면 반드시 사기꾼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귀인은 10회를 만났으면 다 반드시 나한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거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한 끗 차이인데 처음 만남에서는 몰라요. 구별할 수 없어요. 처음에 잘해주니까. 만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손해를 끼치는지 피해를 끼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네. 뭐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 이 사람만 만나고 하면 내가 막 더 힘들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지만 간접적으로 내 일이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잘 판단하고 한 10번 정도 아니면 그 네. 안에 그런 게 또 느껴진다. 예, 확신이 들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보고 눈치채지 못하게 멀어져야죠. 그거는 인연을 정리할 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